반갑습니다. 울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한혜지 주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다시 마을관리협동조합 교육을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 상황으로 유튜브로 진행하게 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가장 주된 것은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결국에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주민분들이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민분들이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마음을 내어주시고 소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설명회나 재생센터를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을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개드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설명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현준 팀장님 나오셔서 협동조합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뭘까요? 우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아시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예시를 들어드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인간에 비유하면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뼈도 튼튼하지 않고 근육도 약해지듯이 우리 공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도로가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나이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떨어진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단순히 재개발이나 완전히 싹 대규모로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주민분들이 필요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제 참고하여서 함께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명덕도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구 명덕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쇠퇴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 기준들을 여기에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와 사회의 쇠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과 경제의 쇠퇴, 세 번째로는 물리와 환경적인 쇠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어야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구 명덕의 경우를 보면요, 인구가 최고 인구 시기를 비교하여서 25% 이상 감소를 하였고, 또한 사업체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최근 10년간 최고 사업체에 비해서 2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상인지의 여부에서 61%나 차지하게 되었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30년에서 40년 된 건물들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명덕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동구 명덕에서는 언제쯤 이게 시작되었냐면요, 명덕에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 빌린형으로 신청이 되었고,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총 4명의 대통령이 이어서 진행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즌부터 시작됐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7년, 2018년을 이어서 진행이 되었고, 우리 동구 명덕 같은 경우는 일반 빌린형으로 1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빌린형은 무엇인가요? 일반 빌린형은 상업지역과 그리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 그리고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는 온전히 주거 지역만 있는 경우에 보통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심시가 지형이나 경제 기반형을 주로 유형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차이가 중요한 점은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동구 명덕의 경우는 일반 근린형이며 골목길 상권 그리고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임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지역임을 기억하셔서 주민분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그리고 상인분들의 피로도 채워지는 그런 동구 명덕의 뉴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동구 명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분들의 의사를 이렇게 듣고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게 사업 과정 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시작 단계에서는 주민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점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던 단계부터 제가 짧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사실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논의를 하는 단계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2017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고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그리고 토지 매입, 컨설팅 그런 것까지 다 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논의가 쭉 되어 오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도심 속 생활의 문화켜.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지자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활성화 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민분들을 이제 또 도시재생대학으로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서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실제로 활성화 계획안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재생대학은 1기, 2기, 3기 벌써 3기까지 끝이 냈어요. 3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2020년 2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주민공모 사업입니다. 주민공모 사업도 2020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년 2월 달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총 17개 팀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주민공모 사업은 정말로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이 계획서를 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신청했을 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원했던 문화적인 사업이라던가 공간적인 사업들, 환경 개선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활성화 계획안에 있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집수리 사업 또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2020년 7월부터 시작하여서 7개의 가구가 이제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활성화 계획안에는 사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리얼 소통 발전소라고 뭐 재창업을 지원해준다거나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적인 사업들, 그리고 복합 문화 광장을 이제 정말로 부지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광장들, 마을 브랜드를 발굴하고 마을 로고를 만들어서 이제 마을을 알리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밖에도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안전한 마을 조성, 뭐 불법 주차 안내 서비스 등 많은 것들이 활성화 계획 안에 수립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겠죠.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그럼 이걸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2023년에는 이 공간은 누가 활용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더 멀리 봐서 5년 뒤, 10년 뒤에 동구 명덕에서 도시재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사후 운영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맡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여기서 봤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추후에 이제 이현준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되고요. 주민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이제 경영까지 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지금 당장 주민들 스스로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연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울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설립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민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설립 분야를 도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 분야를 도와드리려고 기획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크게 이렇게 4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미 기초과정이 11월 중에 진행이 되었어요. 기초과정에서는 도시재생이랑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연관성이라던가 도시재생과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주민분들이 파악을 이미 하신 상태고요. 코로나로 잠깐 멈춰졌었기 때문에 심화과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주민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주민특강 심화과정에서는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무 그리고 노무,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절차들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을에 있는 필요를 정말 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리빙랩 교육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알아보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심화과정과 TF 모임, 포스트 과정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온라인이나 카톡, 현수막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이현준 팀장님 나오셔서 협동조합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